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마다 만나는 저희 게스트, 오늘 목요일로 땡겨서 만나보겠습니다. 민중 가수 손병희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나 가끔은 다른 요일에도 만나는 손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니까 제주도가 아닌 것 네. 같아요? 예, 제주도에서는 지난주에 서울로 복귀했고요. 네. 예, 아마 다음 주 요맘때는 아마 삼척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아마 풍광이 꽤 좋은 예. 지중해 풍의 건물 야, 테라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주에도 그런 풍광을 감상하려면은 뭐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그때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일정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곳만 골라서 다니시는 손병희 씨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본격적인 좀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네,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백기환 선생님의 네. 별세 소식. 글쎄요, 뭐 항상 이 기자회견장이나 투쟁 현장에 네, 자주 예. 뵙고 거기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투병 중에 못 그렇죠. 나오신 기간이 꽤 됐지만은 네. 그런데 그 백기환 선생이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그 오래된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가끔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백기환 선생님이야말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도 전 국민적으로 애도를 하고 한 세대가 저물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네, 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고 존경을 받고 그런 분들은 좀 드물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백기환 선생님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기환이란 이름 옆에 예를 들면 문익환, 음, 개훈재, 나아가서 김대중, 네, 김영삼 뭐 이렇게 등치를 시켜 놓으면은 이분이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또 이분이 돌아가신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제가 예를 들었던 분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21세기가 넘어오기 전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21세기에 큰 일을 다 마치고 21세기 되기 전에 큰 일을 다 마치고 네,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이 넘거나 뭐 몇 년 되거나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네, 비중도 그렇고 연세도 그렇고 이분들과 엇비슷했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 신화로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신들의 시대를 거쳐서 영웅의 시대, 음, 예, 끝, 끝에서 마지막 영웅이 아, 하늘로 돌아간 그런 거 예.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통일 운동, 뭐 민중 운동 네, 할 것 예, 없이 예, 좀 진보 운동계 정말 큰 어른 네. 백기환 선생이 이렇게 별세를 하셔가지고요. 내일 지금 노제가 내일 예정돼 연결식이 내일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5일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고인이 살고 계셨던 통일문제연구소, 네, 저 동숭동의 그 명륜동의 자택이죠. 음, 예, 거기를 거쳐서 시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노제를 네. 치르고, 그리고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 많은 분들께서 백남기 이 어르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네, 정말 1932년생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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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 때 소년 시기였고 그래서 뭐 직접 전선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1950년대 이미 나무 심기를 해야 된다. 예, 국토가 황폐화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무 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뭐 한강변에 나무 심기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서는 사회운동가로서는 1960년대 뭐 한일협정 뭐 반대 투쟁하고 그럴 때 음, 시작을 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되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는 80년대 뭐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제야의 큰 투쟁이 있을 때 또는 음. 제야의 큰 변고가 있을 때 보면은 공동대표 또는 고문 이름으로 문익환, 개훈재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김근태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네. 이름을 걸고 이름만 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분들 있죠. 김문수, 이재호. 네. 음. 이런 분들이랑 당을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추대를 해서 1987년에 그야말로 1980년 5월에 짧은 5월의 봄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졌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네. 가자 백기환과 함께 민중의 나라로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민중 후보로 추대가 됐는데 네. 그때 그 백기환 선생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추대하고 일을 했던 분들이 음. 이 중에서 이재호, 김문수, 뭐 이우재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시면은 백기환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네. 한결같았던 분인가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 백기환 선생님의 그 살아온 그 족적, 그 역사를 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게 역사고 정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보다 오히려 더 살아있는 생생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현장 그게 다 하나하나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는 그 이북 출신이시죠. 네, 네, 황해도 출신이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월남을 하시게 되었지만 북에 누이, 어머니 이런 분들을 두고 네, 오시는 그 이산 가족의 음, 그 사회 운동가로서 그 평생을 사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을 지칭을 할 때 통일 운동가라고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통일 운동가로서 가둘 수 없는 그야말로 민중과 함께 해온 그런 분들이죠. 또한 젊은이들과 얘기 나눌 때를 가장 좋아하셨던 그런 네, 영원한 청년이기도 하셨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는 면면들 주체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또 운동판에서도 정치 운동판보다 좀 더 소외되어 있고 좀 더 급진적이고 네, 네, 좀 더 좌측인 이런 분들 그 대기업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진보 정당의 그런 그 지금 집권 여당을 포함한 그런 음, 진보적인 국 중에서도 더 왼쪽인 네, 그런 분들이 도맡아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손병희 씨도 네. 뭐 함께 뭐 예, 준비하는 게 예. 있나요? 예, 내일 그 노제를 지낼 때 네, 시청 앞에서 노제를 지낼 때 그 세 팀의 노래가 있을 겁니다. 음, 어, 정태춘 선생, 네, 네, 정태춘 선생이야말로 민중 가수 중에서도 그 한결같이 이렇게 싸워오신 분이고 백 선생님과 상당히 교분이 두터웠던 그런 음, 분입니다. 그래서 정태춘 선생이 한 곡을 하시고 또 4.16 합창단, 이소선 합창단. 참고로 여기 이소선 합창단은 예전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선생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계기가 되어서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 이 계기가 돼서 만든 합창단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합창단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평화의 나무 합창단 등이랑 모여서 니무리언 행진곡을 부르고 아, 그리고 또 한 팀이 있는데 그 한 팀은 민중 가수들의 모임이죠. 네, 그래서 민중 가수들이 모여서 이분의 노래, 이분을 어울리는 노래 중에 하나인 1992년도에 백선본, 즉 1992년에 백 선생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주제곡인 민중의 노래를 이 어, 민중 가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네, 30명 정도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 저는 서울민예총 이사장 자격으로 거기 조직의 일부를 맡아서 아마 그 30여 명에 이르는 민중 가수들 중에 20명 정도는 바로 우리 서울민예총의 그 회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패 희망새, 음, 또 이 문진호, 또 이 손병희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좀 네네. 듣고 싶어요. 예. 백현 선생님을 좀 생각하는 노래를 한번 사, 들어보면 어떨까?
예,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미얀마에서도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니무리안 행진곡. 네. 예, 이 니무리안 행진곡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음. 윷비나리라고 하는 백견 선생의 시 네. 이걸 가지고 음. 후악들이 갈무리해서 만든 가사로 삼아서 만든 노래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음.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래의 그런 바탕이 된 백현 선생의 장편시 맷 비나리는 이분이 모진 고문을 당했을 때 음. 예, 79년도에 그 위장 결혼식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YWCA. 네.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거의 이제 까무라칠 정도로 까무라치기도 하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빈사의 상태까지 갔을 때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네. 속으로 암송을 하면서 만드셨던 즉 하. 그 시는 가장 백 선생이 절박했을 때 목숨이 네. 오락가락했을 때 까무러치지 않으려고 만들면서 암송을 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기억과 기록을 하고 그걸 음. 바탕으로 80년 광주 그 폐허 유에서 그 후학들이 만든 노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지금 미얀마에서도 울려 퍼질 정도로 생명력이 그 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오늘은 이 노래는 많이들 부르고 그러시니까 음. 저는 다른 노래를 부를까 합니다. 그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제목은 네. 산호라면으로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네. 네. 요거는 19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네. 처음 나왔을 때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네.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렸다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 판잣집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비가 음.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다고 해도 고운님 음.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라는 희망을 노래한 노래거든요. 그래. 그 참 지엽적으로 그 단어, 그 표현만 보고 금지를 시켰네요. 네, 네. 뭐 체제 경쟁하면서 네. 사실 북한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었던 그 당시로서 음. 이렇게 금지를 시킨 모양인데 네. 그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백기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산호라면. 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숨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손노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 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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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선생님, 예, 예, 가슴을 할 때 가를 이렇게 네. 길게 예, 부르셨는데 한번 외치고 싶었는데요. 아, 백기환 선생님께서는 평생 민중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함께 하셨는데 그 여기서 민중은 좀 소외되었지만 굴종적인 순종적인 비군한 민중이 아니라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으며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흥이 많은 그런 거였어요. 백기환 선생님께서 본인 자체가 위대한 이야기꾼이고 네, 또 훌륭한 시인이기도 하신데 저희 예술인, 민중 예술인 문학인들에게도 크나큰 존재였습니다. 제가 민예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민족 예술인 총연합, 네, 바로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 독재 정권과 분단 세력에 맞서 싸웠었던 이런 민중 예술인, 민중 문학인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이제 당연히 고문 역할을 맡아주셨고 네, 박근혜 시대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어쨌든 사회 변혁이 혁명이 고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예술가들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예술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예,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은 바로 우리 2016년, 2017년 그때 위대했던 광화문 캠핑촌 그때 광화문에 촛불 때 예술인들이 앞장서서 네, 그림을 그리고 또 만장을 휘날리고 연극도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힘으로 저는 촛불 시위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것을 바로 백기환 선생님의 말씀을 증명한 것이죠. 네. 자, 백기환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노래도 함께 불러보고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 참 많은 분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또 있었죠. 뭐 네, 이명박 어떤 거죠? 정부 시절에 네. 보면은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장진수 주무관, 네, 기억하시는 네. 분 많으시겠지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네네. 당시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이 신상을 조사했다, 네. 사찰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소식 보셨죠? 네. 저는 이 사실이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놀랍지 않습니다. 네. 이건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다르죠. 어떻게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냐. 예, 그런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능히 그럴 만한 인간들이었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게슈타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게슈타포는 바로 히틀러의 나치 시대의 비밀 경찰 이름입니다. 그리고 KGB, 소련. 소비에트 시대. 네. 네. 예, 예를 들면은 KGB의 창설자가 베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스탈린이 죽었을 때 네. 가장 후계자로서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아의 KGB의 베리아가 정권을 잡으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 베리아를 투옥을 시키고 나중에 죽이죠. 처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게 후르초프였고요. 네. 그리고 그 동독 있지 않습니까? 동독. 동서독이 통합되었을 때 네. 지금 통일 독일에서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동독 시대의 그런 비밀 경찰이었던 슈타지였어요. 그때 비밀 문서가 해지되면서 예를 들면 그거죠. 동독 시절에 가장 옆집에서 친하게 지내던 그래서 너나 없이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가면서 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슈타지의 첫 번으로서 나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했었죠. 그 영화 그리고 보면은 타인의 삶이라고 네네네. 그 영화를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FBI 네. 연방 그 수사국이잖아요.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CIA가 국정원이라면은 FBI면은 이제 거기는 연방자가 붙기는 합니다만 네. 수사국인데 그거를 창설하고 20대 말에 창설해서 그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수장을 해먹은 사람이 있어요. 에드가 후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왜 수십 년 동안 그걸 할 수 있었는가? 역대 중요한 정치인들, 심지어 네. 대통령까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또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거 폭로할 거야. 폭로할 거야. 이 힘으로 일세를 풍미했었던 어떻게 보면 미국의 흑 역사거든요. 네. 그게 1970년대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보시자고요. 우리나라 그 박정희 때는 뭐 더할 말이 나이 적이 없고 네. 뭐 전두환 노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독재 정권들 그 동독의 슈타지,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 그리고 메카시 열풍이 판치기도 했었던 냉전 시대의 네. 그런 미국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독재가 용인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독재자들이 판을 쳤을 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바로 그 독재 시절에 독재자들이 비밀 경찰을 운영을 해서 사람을 사찰하고 이걸 가지고 그 무기로 쓰는 거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경찰 동지할 일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이런 짓거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 김영삼까지 포함하면 그런 시기를 겪은 이후인 2008년, 그렇죠. 이럴 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정무수석이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놀랍고 무서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뭐 흑역사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꼭 끝내야 된다. 네. 이런 의지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이기도 하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뭐 당사자들이 뭐 청구해서 정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네. 국회에서 뭐 의결을 통해서 하든 법을 만들어서 하든 이거는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저질렀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 뭐 1950년대 60년대가 아니잖아요. 뭐 MB 정부 시절이 되었던 네. 아니면은 그 전에 뭐 심지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또 박근혜 때는 두말할 나이도 없고 네. 이런 것은 까발려야 됩니다. 물론 이걸 까발리면은 좀 뜨끔할 사람들이 좀 있겠고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 비슷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잠시 동안의 안락을 위해서 이런 걸 덮어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통일 독일 같은 경우엔 피비린내 나는 과거 청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일 독일 이후에 이런 것이 비밀 문서가 해지게 되면서 네. 인간관계가 파탄나긴 했습니다만 좀 더 투명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EU를 이끌고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죠. 네. 네. 그러나 나치 시대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그리고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소련 같은 경우도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면서 네. 어쨌든 뭐 이러저런 고난도 있고 푸틴이라는 희대의 그런 특이한 캐릭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유리 안드로포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브레즈네프 이후에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5, 6년 동안 공산당 서기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도 KGB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브레즈네프 시절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감시하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소련을 이끌게 되었는데 네. 안드로포프는 사실은 수장이 된 다음에 업적을 남기질 못했어요. 그 감시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이런 거에만 툭 났었다는 그런 거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과거랑은 확실하게 결별하면 할수록 좋은데 저는 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거 특히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박형준 씨,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박형준 씨를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음모다. 예, 그 당시에 사찰. 당시에 네. 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박형준 후보가. 예, 정무수석이었다고 하죠. 네. 그러나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부산시가 지금 그렇잖아요. 한일 해저 터널 뚫자고 그런 갑자기 흰 소리를 해도 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해도 압도적인 지지 표차로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로 보면은 박영준 씨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상에서는. 예,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민간 사찰 좀 했다고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단죄를 했었던 그런 나라라면은 네. 그리고 그런 부산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유권자라고 한다면 이미 박형준 씨가 됐던 누가 됐던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표를 주질 말아야죠. 예. 이런 것마저도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사찰에 대한 이런 것마저도 그 선거를 위해서 이용을 해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워딩을 하는 네. 그런 당의 후보를 그래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뭐 이런 드립이나 하고 있습니까? 아,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이거는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밝혀져야 될 거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져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우리 손병희 씨도 예.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들어있었으면 영광이죠. 영광이죠. 사실은 제가 그 박근혜 시절에 네. 블랙리스트 3관왕이 4관왕이니 뭐 이렇게 떠버리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들어있기는 했죠. 네.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거는 급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분도 일거수일투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사회를 흔들 만한 또는 정권을 흔들 만한 비리를 포착해서 대정부 질문이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후속 작업이 미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미진할 때 보면은 그런 거죠. 바로 이런 네. 정보기관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런 다음에 네. 당신이 하는 얘기 자꾸 하면은 뭘 몇 시에 당신은 어디 가서 이런 짓 했지 이거 까발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네. 참 두려운 거죠. 네, 이런 뭐 은밀한 정보까지 해서 다 다 흘러가서 아시다시피 너 보고 있을 수 아시다시피 있다니까. 네, 뭐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에 언론 통제했고 예? 네. 그리고 이 사법부도 장악을 했고 뭐 이러면서 이것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네. 낭중지추처럼 송곳이 이렇게 뚫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협박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질 삼위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참 지금 어떻게 보면 2021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 사찰 의혹 이 문건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거를 뭐 진보 정부뿐만 그 보수 정권뿐만이 아니고 진보 정부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니 없었다니 뭐 물타기하는 이런 모습. 네. 저는 이런 거는 잘한 대응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 반성을 하면서 해야지. 예, 우리도 그럼 까발려 봅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까발리고 예.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뭐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잘못한 거 반성하고 필요하다면은 책임자 처벌해야죠. 네. 봐야죠. 저는, 예, 뭔지. 저는 오히려 예.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까발려갖고 음, 사실은 뭐 내 안에 들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제거해야죠.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저기 민주당원도 아니고 말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느 정보에선 했고 어느 정도 안 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이 네, 당당히 이제 공개를 해서 들여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네, 방지를 막는 네, 그런 대책들 꼭 마련해야 되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정치권에서 특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정치 공세적으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네, 네. 우리만 더러운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들이 그랬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증거가 나오고 인정. 있으니까 예, 빼박이죠. 네. 예, 예, 이건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사찰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사찰을 당하고 안 당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도대체 국민을 시민을 네, 그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을 개돼지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열한 첩보와 음. 그 감시, 예, 네.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걸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밖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음.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집단이고. 네. 네. 다시 한번 이 예전 특히 뭐 권력자들의 생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잠깐. 네. 박 기자님, 네. 저한테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네요. 오늘요? 2월 예, 18일? 네. 네, 2월 18일. 지금 사실은 모니터 두 개를 네, 네. 지금 같이 지금 아이패드로 소통하고 있고, 아, 모니터 두 개를 다시 띄워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마이 TV 모니터 띄워놨고, 네. 그리고 손병희 TV 모니터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네. 답을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는데, 음. 제 손병희 TV 실시간 채팅창에 네.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야,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예, 왜냐하면 네. 그동안 그 누적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이 안 돼서 아, 제가 후원 계좌 같은 거 설정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슈퍼챗을 통해서 예.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가능했는데 네. 광고 노출도 되고 어우.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제 접속을 하면 광고가 뜨니까 네. 한 10분 정도가 이제 이 구독 취소를 하셨어요. 좀 송구스럽고 그렇죠. 뭐 그런데 그분을 네. 원망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송구스러울 뿐인데 네. 반면에 이렇게 슈퍼챗으로 쏘시는 야, 분들이 계십니다. 기분 기념비적인 날이네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손병희 씨의 컨텐츠를 인정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도 얻고 또 소통도 하고 하지만 특히 이런 서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뭐 네. 슈퍼챗을 쏘기도 하고 광고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또 하나의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는 오늘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 오마이 TV. 아, 그래요? 네, 대신 저 여러분들 그 요마이 TV 이렇게 켜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 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시대 21세기 최고의 연대는 입금입니다. 네, 백기환 선생께서도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진지를 드셨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백 선생께서 그러니까 평생 돈 되는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음, 높은 뜻을 알아봐주고 연대하고 후원해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진짜 우리가 서로 연대하는 마음, 춥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 저희도 오직 손병희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백기환 선생께서 평생 수많은 그 탄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것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변절자들, 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테고 네, 박근혜 시절에 뭔가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이러저러한 모습을 보이더니 심지어는 뭐 TV조선에 최초로 출연한다고 자랑하는 인간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그 상황에서 오마이TV와 같은 진보 언론들 이런 언론들을 에게 후원하는 것 이것은 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마치 백 선생께서 여태까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유한을 갖고 우리에게 그 등불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이런 뭐 공중파라던가 또는 종편들이라던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포장해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촛불만큼이나 언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언론으로서 촛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소중한 매체들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 이것은 네. 바로 백 선생께서 걸어오신 길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 TV 또 이 손병희 TV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뭐 슈퍼챗은 안 들어오지만은 그래서 광고 말씀 한번 드리면 010-3270-3828, 010-3270-3828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오늘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일찍 말씀하세요. 마치네. 네. 예. 저기 오마이TV에서 슈퍼챗 안 들어와서 저한테- 일찍 마치는 거예요. 저한테 슈퍼챗 들어온 걸 이런 식으로 디스할 줄은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예. 예, 억울하면 그 출연이라도 좀 주시던가. 예. 네, 아무튼 죄송해서 그래요. 출연료 못 아니 드려서. 뭐 오늘 백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또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리고 이 또 한 분 일본에서 정경모 선생께서 네.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받았습니다. 네. 바로 정경모 선생께서는 우리 또 분단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징이시죠. 이분은 일찍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귀국을 했는데 네. 다시 한국 전쟁 터지면서 그런 미팔군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인연으로 당시 같이 일을 했었던 문익환 목사님 이분이 수십 년 후에 방북을 할 때 동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계약 없이 일본을 떠날 때 하숙집에 그 처녀와 연애를 했었는데 네. 계약 없이 몇 년 있다 갔을 때 그 하숙집 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았습니다만 예. 그 정경모 선생께서 지금 97 정도의 나이에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물론 우리에게 덜 알려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분의 생애 역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현대사를 관통하는 삶이었고 네. 이국에서도 결코 그 남북의 평화 뭐 이런 것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셨던 그런 정경모 선생 이분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정경모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네. 또한 백계환 선생께서 그 바라는 네. 그런 세상을 위해서 꺾이지 않게 가겠다는 의미로 제가 만든 노래 꺾이지 않기 위하여라는 노래의 공연 영상 이거를 이렇게 이것으로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뜻깊은 말씀과 참 함께 하게 되는 노래로 오늘 방송 슈퍼챗이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오직 손병희의 민중 가수 손병희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삼척에 계신 모습을 뵐 수 있으면 그럴까요? 좋겠네요. 네, 한번 네. 시간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때 네. 좋은 의미로서 큰일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방송 노출이 잘 되지. 네, 그러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꺾이지 않기 위하여 부서지지 않기 위하여
슬프지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애원하지 않기 위하여 분노하지 않기 위하여 변명하지 않기 위하여 구차하지 않기 위하여 다신 울지 않기 위하여 다신 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 다신 울지 않기 위하여 다신 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 진정으로 웃기 위하여